안녕하십니까, 김영환 교수입니다. 핀테크와 행동재무, 지금은 이제 근자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르시시즘이라든가 CEO의 심리적 바이어스가 어떻게 회사 운영하는데 영향을 미치는가. 그 A 깨서라고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분 성함도 못 부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어느 회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회장님 뜨시면은 다들 겁나죠. 그런 분이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그 회사 전체에 영향 안 미치겠냐고요. 그죠? 특히 지배 구조가 약한 회사, 즉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CEO. 그죠? 그런 회사일수록 그분의 바이어스에 좌지우지 된다. 그 회사가. 예. 그분의 취미 생활, 그분의 소시적 경험 다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친다. 핀테크적인 입장에서 뭐가 중요한데요? 그게 여러분이 벤처 캐피탈리스트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관리하는 회사의 그 대표분들의 성격이 어떨까 정확히 파악하실수록 여러분한테 도움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 뭐 인터뷰 해가지고 만나서 알아볼 수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빅데이터적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빅데이터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더 거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 이번 학기 들어 가장 재밌는 강의를 이번에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먼저 질문. 네, 이게 뭡니까? 월스트리트의 차징 불 해가지고 황소상입니다. 이거는 파이낸스 가이한테는 뭐라고요? 메카 같은 곳이에요. 메카에 가면은 그 무슬림들 삥삥 돌면서 까만 돌을 꼭 만져봐야 된다면서요. 그죠? 파이낸스 가이들은요. 뱅커든지 교수든지 누구든지 일단은 월스트리트에 한번 가보고 싶고 가면은 꼭 가보고 싶은 곳이 바로 요 동상이고 거기 가서 꼭 만져보고 싶어요. 근데 만져보는데 꼭 어디를 가장 많이 만져보고 싶어 할까요? 하는 게 질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가장 동상에서 사람들이 많이 만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반짝반짝해집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분 누굽니까? 하버드 대학교를 세우신 존 하버드라는 분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의 본능은 똑같습니다. 가서 만져보는 거예요. 하버드 왜 만져요? 저기를 만지면은요, 자기 자식들이 하버드를 들어간댄다 하는 그 속설이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은 황소상에서는 어느 부위를 만져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다들 집착하면서 만지려고 들까요? 그러다 못해 가장 반짝반짝할까요? 자, 5초의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5초 흘렀다 치고 보시면은 정답은 거시기입니다. 네, 거시기. 어떤 분들은 저 뿔이요, 어떤 분들은 저 코요 막 이러는데 저 반짝반짝하는 정도를 보세요. 지금 뿔이 반짝거리나 아니면은 코가 반짝거리나 코는 좀 반짝거리네요. 근데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요 뒤에 가서 요 부위를 보시면은 숨겨져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반짝반짝하죠. 보시면은 그 주변에는 원래 반짝반짝하게 생기지 않았는데 누군가 많이 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제가 가서 기념샷을 찍었습니다. 왜? 파이낸스 교수니까. 그죠? 직업의식. 그런 거 가져갔습니다. 왜 거시기냐? 어, 혹시 저를 보고 변태 교수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저만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여행객들마다 가서 막 Bronze Balls of Wall Street's Charging Bull statue. Why?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it gives you good luck. 그렇습니다. good luck 무슨 뜻이에요? 행운을 준다고요. 근데 행운이 왜 저기서 나옵니까? 뭐냐면요, 행운이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살겠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행운이 별로 오지 않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 기회라는 거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쫙 지나간다 그럽니다. 지나갈 때 그걸 점프해 가지고 잡아보겠다고 그러는 사람이 잡는 거지. 그거 점프도 안 해보는 사람한테는 없다고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딱 그 말입니다. 예. 그죠? 주식 투자를 해봐야 대박이 나든 쪽박이 나든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알았습니까? 그래서 뭔가를 해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남성 호르몬이 몸 곳곳에서 다 납니다. 그 호르몬 분비 샘마다 나긴 나와요. 여자분들도 나온다고요. 그죠? 근데 특히 더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곳이 그곳이다. 네. 그곳에 의학 용어가 바로 그리스에서 왔다 그럽니다.
테스티스라고 그런다는데요. 그리고 테스티클스 그런데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그런답니다. 이게 이 그리스에서 온 단어랍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의학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 히랍 사람이잖아요. 그 그리스입니다. 테스토스테론 발음하기 힘든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미국 사람도 힘들어가지고 다들 뭐라 그래요? T라고 얘기를 합니다. He's a high T guy. 그러면 뭐예요? 그 남성 호르몬이 막 뻗치는 상남자야. 막 이런 거예요. 상남자 우리 뭐 경상도에만 상남자가 있는 줄 아셨어요? 아닙니다. 지역을 불문하고 그러고 나라를 불문하고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자, 그래서 그런 상남자성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건 여성 차별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성분들 중에도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이 폭발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요. 단지 여성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부족해서 아직 연구가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성분들이 더욱더 많이 사회 진출을 해주시고 그리고 CEO가 많이 되시면은 이런 연구가 더욱더 활성화될 겁니다. 여성들 대상으로. 지금 현재 미국의 CEO들 중에서 최대 기업 1,500대 기업들 중에서 여성 CEO의 비율이 몇 퍼센트일까요? 5%. 네, 5%냐. 95%는 남자예요. 아직도. 미국도 그럴진데는 한국은 오죽하겠어요. 그죠? 일본, 한국. 갈 길이 멉니다. 여기서 좌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열심히 화이팅 하시라는 겁니다. 그 남성성, 자신 안에 있는 남성성 그런 걸 좀 폭발시킬 필요도 있다 하는 거예요. 여성분들 가만히 나 여성스러워야 된대 라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반면에 또 이것도 뭐예요? 만사 중용이 제일이다 하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 그러는 겁니다. 좀 더 나갈까요? 자, 거시기는 또 뭐 하자는 남성 호르몬, 남성성, 위험 선호 그런 거에 대해 되는 건데 이게 진화 생물학적 특징과 위험 선호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또 빅데이터적으로 알아볼 방법들이 요즘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는데 그 중에 거의 재미있는 것이 관상, 그다음에 음성 이런 걸로 알아볼 수 있는 남성성이라는 겁니다. 남성 호르몬 말씀드렸죠. 남자든 여자든 다 나옵니다. 근데 뭐 아니면 또가 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뭐 아니면 또 싸이의 노래 또 나오죠. 그죠? 적극적으로 위험 선택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지배자의 위치로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왕이 되려고 누군가는 태조 이성계, 그죠? 질렀어야지 왕이 되든 말든 하죠. 누가 왕 만들어 줍니까? 뭐 역사책에는 뭐 막 만들어준 것처럼 뭐 지장 위에 덕장이 있고 덕장 위에 복장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기 싫었는데 그냥 남이 시켜줬어 했어 뭐 이딴 소리 하는데 다 거짓말이죠. 사실은 자기가 솔직하자고요. 쿨하게 인정하자고. 질른 거 아니야. 그죠? 그래가지고 남들이 형님 하세요 해가지고 가는 건데 누가 그 형님의 위치에 딱 가느냐. 이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리고 형님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은 속 터지시는 분들이 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이 있고 그걸 또 얼굴 보면 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성에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 뭔가 튀는 짓을 하거나 공격적으로 행동한다 하는 겁니다. 원시생 사회로 가면 갈수록 이것이 또 공격성이 그냥 나와버리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위험 선택을 하는 게 공격 성향하고 또 같이 가게 되긴 하는데 잘못하면은 또랑으로 빠지는 거죠. 뭐 아니면 또 또랑이 또 짜잖아요. 그죠? 뭐 하면은 대박 나는 거고. 그죠? 그래서 형님 위치 가는 거고 아니면 역적. 그죠?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관상 보고서 이 전두환 씨인가 뭐 이런 분 보고 관상쟁이가 당신은 대통령이 되거나 역적이 되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거다. 뭐 정주영 씨 보고도 당신은 뭐 큰 뭐 지도자가 되던가 아니면 큰 도적이 될 놈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질러봤으니까 질러볼 소지가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올라가든 내려가든 한다는 겁니다. 안 질르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 자리 그대로 있거나 쭈쭈쭈 내려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운이 좋아야 겨우겨우 같이 남들하고 같이 올라가는 정도. 여성적으로 위험 회피하는 사람들은 고만고만하게 중간에서 적금했고 가는 똥 누는 것이다. 무난돌이 정 맞는다 아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이런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리스크란 개념 사실 리스크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다운사이드 리스크만 생각하고 나쁜 거라고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제 파이낸스 과목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건 철저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리스크란 거는
부정적인 의미만은 아니다. 이거는 저만 한 소리가 아니라 뉴욕 대학의 NYU의 다모다란 교수님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이게 차이니즈 중국어로 리스크를 번역한 단어를 보면은 그 개념이 더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리스크 그러면 위험 그러잖아요. 그건 다운사이드만 본 겁니다. 다운사이드. 업사이드도 있어야 되는데 보시면은 중국어로 번역하면 리스크를 주로 위기라 그런답니다. 예. 웨이지, 예, Chinese pronunciation, 그죠? 그러면은 웨이지란 거 뭐냐면 웨이시엔 플러스 지회, 뭐냐면은 위험 플러스 기회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험은 밑으로 가는 거, 기회는 위로 가는 거. 그렇게 된 거죠. 말하자면은 기회가 위험의 얼굴을 하고서 나타난 것이 위기다 하는 겁니다. 생각나시겠어요, 이제? 생각해 보면은 뭐예요? 워런 버핏 보세요. 그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얼마나 위험하게 느껴졌었습니까? 세상에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그런 위험한 순간에 딱 보고서는 워런 버핏은 간파를 하십니다.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주식은 너무 저평가돼 있어. 저렇게 패닉할 거 아니야. 나 저기에다가 뭐 10억 달러 이상 투자한다. 아주 갖다 박았어요. 남들 안 박을 때 가서 박는 그 기회를 포착하는 눈. 그게 바로 위기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란 얘기입니다.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질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뭐 아니면 또를 할 줄 아는 사람들. more risky, less risky. 독에 걸린 뭐 보시면은 뭐 아니면 또 아니면 걸게 이러고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리스크는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다. 이거 시험에 분명히 낼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상남자 그러면은 CEO와 기업의 위험은 어떨까요? 네, 미국 CEO의 성비 말씀드렸고요. 여성 CEO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남자들 가지고도 일단 연구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 95%를 차지하는 남자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남자가 아니다 하는 거 여러분들 다 느끼실 거예요. 남자도 스펙트럼이 쫙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약간 꽃미남 남자 내지는 여성스러운 페미닌한 남자가 있는가 하면은 쭈르륵 스펙트럼이 커져가지고는 저 뭐예요? 상남자적인 남자가 쫙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100명이면 95명이 쫙 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차이가 그죠? 엄청난 기업의 위험 선택의 차이를 가져오더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뭐 남자 대 여자를 차별하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전혀 그런 뜻 아닙니다. 남자들 내에서도 연구해 볼 것들이 꽤 있더라. 그 뜻입니다. 네, 마초주의적인 거의 정도가 차이가 엄청 크더라. 예, 하는 겁니다. 상남자 CEO가 회사 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요. 태교의 중요성인데요. 한 가지는 손가락의 길이가 알려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손가락 펴보시면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머님 태중에 계실 때 어머님께서 여러분을 뵈고 있었을 때 뭔가 스트러글 내지는 그 싸워야 되거나 그 갈등 상황을 많이 겪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투쟁 이거 기억하시면 아재입니다. 그 투쟁을 하셔야 됐던 분들 있잖아요. 어머니가 그런 상황이었다. 뭐 고부간의 갈등이 많았는지 남편이 뭘 했는지 아니면은 나가서 뭘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어려운 일이었던지 그러시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몸에 남성 호르몬이 쫙 분비가 많이 된다고요. 여성도 남성 호르몬 많이 나옵니다. 싸우게 되거나 투쟁적인 상황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임신했을 때 어디로 간다? 그것이 또 태주를 통해서 태아에게 전이가 돼서 그 태아가 평생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은 애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여자가 나와도 딸이 나와도 아들이 나와도 그죠? 이건 아들 딸을 구분 짓는다가 아니에요. 이미 아들 딸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평생 남성 호르몬이 많은 애가 나온다고요. 아시겠죠? 그러고 나면 그게 어디에 자국이 남느냐? 요 손가락 바로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옛날에 그 설중매 그 보시면 유자광 있잖아요. 바로 이 손 안에 있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그겁니다. 뭐냐면 보면 안다고 손가락에. 네 번째 손가락입니다. 요거. 가운데 손가락은 그 욕하는 거니까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이 검지가 두 번째잖아요. 검지 대비 이 네 번째 손가락, 그죠? 요 길이가 훨씬 더 길어진다는 겁니다. 남성 호르몬이 많은 사람들이. 네. 그걸 어떻게 이제 보니까는 그 바이올로지 쪽에서 생물학 쪽에서 의학에서 벌써 밝혀냈어요. 아,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 장난이 아닙니다, 요즘. 네. 그게 요즘 의학까지도 내분비학 뭐 이런 것까지도 우리 파이낸스에 들여와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이거를 밝혀낸 걸 활용해서 이 케임브리지에 저 지금 여기 티셔츠 입었죠? 여기 코트스란 교수님, 네, 존 코트스란 교수님이 테스트를 해가지고 PNAS라는 메디칼 탑저널에 냈어요. 뭐냐면은 자기가 옛날에 골드만삭스 런던 쪽에서 일을 했는데 그 골드만삭스에 돌아가가지고는 그 트레이더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손가락 길이 다 잰 거야.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요 넷째 손가락 길이가 둘째 손가락 대비 더 긴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더 트레이딩 성과가 좋더라. 배팅을 콱콱 해가지고 들여온 거 벌어들이는 게 장난 아니게 많더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밝혀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엔 또 뭐예요? 이것이 엄마 자궁에서부터 벌써 결정되는 남성 호르몬과 리스크 프레퍼런스 그랬는데 크런퀴스트 또 나왔습니다. 예, 우리의 good old friend 크런퀴스트 크렁크렁 나왔습니다. 이분 무슨 연구를 했냐면요. 스웨덴의 개인 데이터가 다 공개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쌍둥이 연구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일란성 쌍둥이 연구하지 않고요. 이분이 천재인 게 이거야. 보면은 남들 다 일란성 쌍둥이 연구할 때 이분은 이란성 쌍둥이를 연구합니다. 상상 바뀌죠. 근데 뭘 연구하냐면요. 여자가 이란성 쌍둥이인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자 쌍둥이, 여자 남자 쌍둥이. 예.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어느 경우에 더 남성 호르몬이 많이 있을까요? 이 여자들 보면은 분명히 자궁 바로 옆에 남자애가 있으면은 걔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남자 여자 쌍둥이일 때 여자 이런 분들이 남성 호르몬이 더 많다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 대비해서 평생을 추적해서 그분들의 데이터를 보니까 이런 분들이 더 이런 사람 대비 주식시장 참가를 어떻게 한다? 많이 한다. 그리고 트레이딩을 어떻게 한다? 더 많이 한다. 왜? 오버 컨피던트 하니까. 남성들 적일수록 더 오버 컨피던트하고 더 뭔가 질러봐야 되고 막 이런 거가 있거든요. 그게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시면요. 제가 이제 디지털 관상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잠깐만요.